네, 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강사 김윤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문제는 중3 중2 응용어법 문제이고요. 중3 학생들 먼저 대상 설정하고 강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3 중2 학생들 모두 90점대 이상 학생들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1번 질문부터 볼게요. 네. A번 질문의 주제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인상주의 화가들이 생기기 전의 화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글입니다. 네, 일단 차이점을 좀 구별하면서 문법 체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mpressionists were different in their choice of subject matter. 두 가지 나옵니다. 주제의 선택과 그리고 and use of color from earlier generation. 이전 세대들보다 색깔의 사용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첫 번째 글에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네,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이 첫 번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자, traditional painter, 원래 화가들이란 여기선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렸던 화가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prefer historical event, 역사적인 사건이나 biblical story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리는 걸 좋아한 반면에 impressionist took an interest,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삶이냐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화가들은 관심을 가지면 이제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좀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were expanding in both sides and in their range of culture and entertainment 이라고 나와 있어요. 크기와 그리고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이런 도시 속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해석을 한 건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에서 1번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해석을 천천히 한 거고요. 내용 위에부터 먼저 보고 여기서 뭐가 중요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more importantly 갈게요. 조금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들의 그 오래된 색깔에 대한 개념으로 바꿨습니다라고 하고 여기서 아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주제 선정이랑 색깔의 사용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색깔의 사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인상주의 화가들 이전에는 artists believed that everything had a unique color of its own which cannot be replaced니까 대체될 수 없는 그것들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뭐가? 색깔이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정해진 색깔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반면에 그러나 인상주의 화가들은 so that the color of an object constantly change. 네,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변하는 거냐면 sunlight니까 햇빛, 그리고 atmosphere at the time it was drawn. 그것이 그려졌던 분위기에 따라서 그림이 바뀐다라고 해서 네, A번의 글의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문법 체크 포인트 잡겠습니다. 줄여서 쓸 건데 하고요. 그리고 콤마 찍고 네, 1번 문제에서 체크 포인트는 저 대시라는 것이 관계대명사인지는 일단 첫 번째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쓰였느냐 90점대 이상 학생들이라면 1번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대답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세를 네,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야 되지는 않을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가면 네, 이 시제일치 문제인데요. 그 예술가들이 믿었고 모든 것이 가지고 있고 지금 동사를 제가 2개 끊었잖아요. 믿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체될 수 있다. 그럼 갑자기 여기서 현재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그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조동사를 보면 좀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cannot을 해석을 정확히 해보면 정답이 좀 나와요. 대체가 될 수 없다. 그 과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cannot be replaced에서 can을 could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번 지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B번 지문 갈게요. 네, B번 지문은 다이빙을 즐기다가 이제 화자가 겪게 되는 일화에 대한 글이고요. 네, 거의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상황에서 구원 동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스토머크 에이크 보면은 뭐 복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수중에 40피트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I was thinking 나는 가라앉고 있었고 and hardly able to move 움직일 수 없었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I felt a prodding from behind me under the armpit이니까 겨드랑이 밑으로 뭔가 쿡 찌르는 느낌을 받는 느낌까지 고통까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이 lifted forcibly 하니까 강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round it my field of vision. 자, 내 시야의 앞에, 내 시야의 그 주변 근방으로 did an eye come이니까 여기서 did라는 동사를 끊고 한 눈이 하나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an eye는 내 눈이 아니에요. 어떤 눈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it seemed to be smiling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it was the eye of a big dolphin. 네, 동물이 나타나죠. 큰 돌고래였다. 돌고래의 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 knew I was safe.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꼈다. 근데 돌고래를 보고 안전하다고 느끼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I felt that the animal was protecting me. 나를 보호하고 lifting, 나를 들어올리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해서 B번 지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3번 지문의 체크 포인트 잡겠습니다. 3번 문제의 체크 포인트 잡겠습니다. 네, 조세미 선생님, hard는 어떤 뜻이, 일단 품사가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힘든이라는 형용사로 잡았을 때 부사의 형태는 똑같이 hard, 그쵸? 그래서 여기서 hard라는 것을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hard가 형용사 부사가 똑같아요.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두 가지의 품사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여기서는 그 hard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ly를 붙여서 다른 뜻의 부사를 갖는 게 적당한지, 왜 이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에서는, 네, 4번 문제 보면은, 네, 이하연 선생님, 여기에서는 주어가, 4번 문제의 주어가 뭐죠? 네, 이고 동사는? 네, did랑 come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가람 선생님 일반적으로 문장이라는 것은 평서문을 기준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순서가 도치되었습니다. 네, 도치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치되었는데 왜 도치되어 있는지 저는 여기서 around부터 vision까지 줄여 쓰고요. 여기에 이가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i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까지 쓰겠습니다. 이렇게 동사랑 주어의 순서를 바꾸는 식이 돼서 세 가지 쓸게요. 네, 이게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치에 대해서 안 배웠다라고 생각하는데 배웁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의문문 만들기, 또 대열구문 배우잖아요. 그게 사실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 건데 도치라는 용어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서문이니까 그냥 써보자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an I came이 맞는지 came an I가 맞는지 문제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신 대비 기간인데 시험 대비 기간 하면서 중3 학생들에게 관계대명사란 출제 빈도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과연 선행사를 문장 속에서 잘 찾을 수 있느냐가 1번 문제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서 선행사는 제가 아까 해석을 해드린 대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지문을 보시면 도시 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일상생활이라는 게 이제 범위랑 크기가 조금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를 daily lives로 봤을 때 저 대시라는 것은 분명히 사물을 선행사로 취하는 관계대명사는 맞는데 저희가 관계대명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같이 쓰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쉼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장님 뭐가 있죠? 네, 그래서 전치사까지 해서 일단 너네가 빨리 보기 속에서 오답을 이제 없애고 싶을 때 걸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를 위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아까 제가 체크포인트 잡을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시제가 다 과거예요. 갑자기 현재가 나올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물론 시제일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석
해석의 차이는 cannot be replaced만 봤을 땐 대체될 수 없다라고 하고 현재형이 되고 could not be replaced, 제가 수정할 can을 could로 바꾸게 되면 대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대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색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can이라는 조동사를 could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I was thinking이라고 하고 and라는 접속사랑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hard가 맞니 hardly가 맞니 hard로 해석해 볼래 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 접속사로 연결된 걸 두 개로 나눠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원래는 I가 있어야 되고 and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동사 시제일치 시켜서 was를 쓸 거예요. 그럼 I hardly was able 여기까지 읽으면 학생들이 해석이 좀 틀렸다. 이건 문법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정문으로 바꾸게 되면 네, 똑같이 눈에 띄게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동혁 선생님 빈도부사의 위치는 네, 비동사 뒤에 있어야 돼요. 네,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뒤니까 여기에다가 부사인 hardly를 넣어라. 그럼 해석을 했을 때 나는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부사구가 도치된 문장이고요. 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이라는 부사구가 문두에 나왔을 때 주어랑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네, 여기서 주어랑 동사는 평서문 기준이고요. 동사 주어의 순으로 도치가 되는 순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정답은 마지막 K먼 I가 되겠고요.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동사 K임과 주어 on I로 받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도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에서는 저희가 보어, 목적어, 부정어구, 부사구, 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운다라는 것도 중2,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언급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워하지 않도록 너네가 어렸을 때도 배웠던 것들이 도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70점 이하 학생들은 선행사를 찾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석을 그냥 긴 문장을 하지 말고 저는 이제 해석을 꼼꼼히 하다 보면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어떤 명사인지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시험 때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제 빈도랑 난이도 잡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관계대명사 문제입니다. 중2 학생들 대상으로 90점대 학생들에게는 난이도는 5에서 2점 잡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빈도수 상당히 높습니다. 5에서 4.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시제일치 문제인데요. 90점대 대상 학생들 똑같이 5에서 2점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빈도수는 5에서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을 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형용사랑 부사와의 형태가 같은 거 ly가 붙었을 때 품사는 다 똑같지만 부사가 될 수 있지만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대표적으로 뭐 hard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이니까 중2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형용사 부사의 구분 문제는 난이도는 빈도수는 5에서 4 주도록 하고요. 제가 대상을 90점대로 잡았으니까 난이도는 5에서 2.5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치 문제이고 점수대로 대상을 설정했을 때 난이도는 5에서 3 주도록 하고요. 빈도수는 중2 학생들에게는 뭐 그다지 많이 나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5에서 3점 주도록 하겠으나 그래도 끝까지 저런 문법도 챙겨가도록 학생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